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9월 17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아랫골이 살짝 스치기만 하고 이게 또 체결이 안 됐네요. 자, 체결됐다면 벌써 3% 반등이 나왔는데, 자,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수익 챙겼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체결됐다면 뭐 빠르게 또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겠지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반등을 해줘서 짧은 구간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CIS 매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CIS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CIS 반동에 성공을 하면서 제 매도가를 거의 다 왔네요. 자, 이런 고점 자리 일단은 뭐 도전을 한번 하겠죠. 돌파를 한다면 오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일봉상 좀 높은 구간이라 사실 좀 부담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봉상 이런 몸통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자리라 좀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거래대금도 지금 준수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CIS 미리 걸어둔 물량이 체결이 되면서 일부 좀 수익을 챙겼고요. 자, VI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VI를 코앞에 두고서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흔드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일부 물량 또 수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VI를 코앞에 두고 조금 이렇게 시간을 끌더니 급락이 좀 나왔죠. 빠르게 좀 VI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전하게 수익 챙기는 게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지죠.
저는 위쪽에서 75% 물량 수익 챙겼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좀 떨어진 곳도 다 수익으로 마감됐죠. 자, CIS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현대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오늘 신규 상장을 했죠. 오늘 아래 위로 정말 진폭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인 종목이었고, 자,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이 나왔다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쭉 빠졌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1분봉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자,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무려 20%가 넘게 빠지더라고요. 이게 아래 위 합쳐서 오늘 진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21%가 빠졌고요. 바닥권에서부터 위로 한 거의 50%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48.11%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아래쪽에서 매수한 사람들 오늘 대박 났겠죠. 예, 정말 여기서부터 상승 나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서는 진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과감하게 대응한 사람들은 오늘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고가 찍은 자리 돌파 이후에 돌파할 때는 뭐 대응이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이제 제가 대응을 좀 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대응을 해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매수가 터치만 하고 반등이 나왔죠. 요게 짧아 보여도 여기 5%가 넘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5.1% 반등이 나왔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다렸다가 체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한 4% 정도 반등 나올 때 저는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가 계속 이제 지지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 역할을 하면서 쭉 횡보를 했죠. 뭐 이런 자리 달 때마다 매수를 했다면 또 수익이 잘 났겠죠. 그런데 저는 두 번 정도까지가 사실 제일 안전하거든요. 첫 번째가 제일 좋죠. 첫 번째가 가장 수익 내긴 좋은 거고 세 번째 이후서부터는 사실 이탈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서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CIS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CIS는 제가 이 구간에서도 한번 매매를 했다가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일봉상 이 몸통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면 저는 좀 대응을 해보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와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죠. 자, 여기 이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또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대응을 안 했고, 떨어질 때,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 대응을 해서,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매도를 미리 걸어놨죠. 그래서 일부 물량 체결이 되고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3분봉 4개 캔들째까지 왔으니까 10분이 넘게 이제 계속 상승 VI 자리에서 한옥가 밑에서 얘가 상승 VI를 못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상승 VI를 코앞에 두고 계속 흔들면 사실 좀 안 좋거든요. 이렇게 급락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또 일부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죠.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물량도 제 매도가 한 세호가 정도 위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행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CIS도 수익 내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CIS는 단기간에는 좀 급등을 했지만 이런 이제 몸통 고점 자리 돌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꼬리 매물대는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차후의 움직임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IS까지 좀 매매 마쳤고요. 영상으로는 공유가 안 됐는데 제가 브릿지 바이오인가요? 예, 이 종목 매매 대응을 했다가 이 종목이 좀 손절이 나갔어요. 자, 이 종목은 장중에 좀 뉴스를 띄웠고 오늘 일봉상의 모양은 완전히 안 좋죠. 윗골이 피레침으로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일분봉상 보면은 요게 이제 상승 VI 갭 구간 제가 대응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뉴스 띄우면서 상승 VI에 들어갔고 갭을 엄청 띄웠어요. 갭을 얘가 자, 4.5% 가까이 띄웠는데 제가 요거 이제 빠르게 떨어지면은 반등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구간에다 매수대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체결되자마자 그냥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등 구간에 요 정도 구간에서 손절하고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 대응하고 저는 매매를 좀 마쳤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CIS 수익으로 좀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 지지저항 활용해서 수익 내고 마무리했고요. 브릿지바이오가 뉴스 띄우고
상승 VI 갭 구간 대응했는데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은 또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플라스틱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코오롱 플라스틱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봉상 이제 3파동 구간이 다 나왔죠.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뭐 거래 대금으로 봐도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3차. 이렇게 단기간에 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뭐 단기간에 거의 7,000원대에서 16,000원이니까 뭐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 물론 거래를 더 터트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라 이런 부분은 좋긴 하지만 3파동이 다 나온 구간, 가격적인 높은 구간이라는 부담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살펴보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봉상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움직였어요. 이렇게 N자 파동 그려가면서 이런 자리 또 돌파할 때 또 상한가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분봉상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역시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갭이 높게 뜬다면 사실 물량을 좀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는 정도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수소산업 기대감 이슈로 상승이 좀 나왔죠. 역대 이 최대 실적 전망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슈로 여기서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뉴파워 프리즈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뉴파워 프라즈마죠. 예, 뉴파워 프라즈마는 굉장히 좋은 일봉상의 모습입니다. 자, 요런 몸통 저항 라인, 꼬리 저항 라인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얘가 오늘 상한가에 굳혔다면은 진짜 완벽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조금 더 터트려 줬으면은 정말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일봉상의 모습은 아주 양호합니다. 이런 매물대 구간을 횡보하던 긴 시간의 박스권 자리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이슈가 좀 있죠. 이 탄소 소재 분야 산업 확장한다라는 이슈가 있고 작년 11월경인가요? 요 정도 구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월 2일 아마 맞을 거예요.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유상증자 물량을 받으면서 127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잘 봐야 돼요.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 오늘 상한가에 굳히면은 정말 깨끗하고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 후반부에 좀 급하게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래를 월등히 이제 터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바로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 잘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아랫꼬리 달고 마감해줬죠. 예,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5일선을 살짝 안착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 어제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이렇게 좀 감싸는 양봉이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뭐 최소한 3분의 2나 아니면 다 잡아먹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랫꼬리 달고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자,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이제 이런 자리를 이탈을 전혀 하질 않고 21선, 5일선 위에서 5일선 우상향으로 돌리고 21선 우상향으로 돌리는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고점 자리를 도전을 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어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코스닥 시장은 다 감싸 안았잖아요. 거의 3분의 2 이상 감싸 안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측면이 장 중에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장 중에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장 중에 이렇게 이제 매도세였다가 장 후반부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수로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수급이었는데 장 중반 이후 장 종반에 급격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기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좀 뒤통수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기관 중에 특히 연기금이 아주 그냥 매도를 주구장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전체 기관이 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한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전체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좀 약하죠. 특정 부분에 이제 섹터에만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모습을 좀 잡았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고 나머지 종목들에는 사실 뭐 그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좀 좋았지만 전체적인 종목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지표들이 좀 호조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소매 판매 지수가 괜찮게 좀 나왔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증가세를 보이는 바람에 시장이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한 이유는 9월 초에 있었던 이 허리케인 아이다 때문에 이 뉴욕에서 물폭탄이 한번 터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안타까운 일이었긴 하지만 한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조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발적인 이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또 예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기 양세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뭐 강한 상승도 강한 하락도 아닌 조금 지금 상태에서의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국 시장이 오히려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 시장이 최근 며칠 동안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중국의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이 디폴트 위기가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채권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채권 거래가 금지가 된 상태고 현재 금융권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거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투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금융권을 통한 일부 조치를 좀 취한다라는 액션을 취한다라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또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휴 기간에 중국 증시의 움직임도 미국 증시와 더불어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주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됐고요. 연휴를 앞두고 이 정도면은 준수한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우리나라는 이제 3일간 연휴에 들어가죠. 일요일 포함해서 뭐 토요일 포함하면 5일인데요. 5일간의 이제 연휴 동안 미국 증시와 또 유럽 증시, 이 중국 증시를 포함해서 모두 좋은 모습으로 강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연휴 이후에 좀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좀 바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잘 쉬시고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는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